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해 들어서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만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이 방역 강화를 위한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역학조사를 회피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방문 사실도 숨긴 순천 202번 확진자와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어긴 서면의 K교회, 덕연동 D교회, 신대 제2교회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울산 인터콥 선교센터를 방문한 시민에게는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다 감염될 경우 역시 고발한다는 예정입니다. 전남 동부권 지자체는 일제히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 17일까지 연장했으며 순천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강화된 2단계 적용과 함께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됩니다. 허석 순천시장의 오늘 대시민 담화문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거나 21시부터 05시까지 집합을 금지한다는 것은 5명 미만의 모임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모임과 회식이라도 취소해 주시고 일상생활 중 불가피한 식사나 모임을 갖는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하루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광주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망자 발생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합동 대책반을 꾸려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 앞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병원 안에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창밖의 상황을 살피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과 지인들은 챙겨온 옷가지 등을 맡겨두고 발길을 돌립니다. 아무도 없고 그래서 딸인데 내가 신경도 없고 그래서 저녁기는 하나 넣어주려고. 일부 가족들은 병원 측의 대응이 소홀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니 이거 하나라니까요. 얼마나 답답해. 나 지금 강원도 살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내려가냐고요. 효정요양병원에서는 이틀 새 무려 62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직원 7명이 확진된 데 이어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들까지 한꺼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병원에는 환자와 직원 등 440여 명이 생활하고 있어서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확진된 환자들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이송 조치하는 한편 병원 내 밀접 접촉자들을 분리 이동 조치했습니다. 같은 병실 내에 확진으로 밝혀지지 않은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들은 2층에서 구간을 분리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의 경우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던 상황. 방역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병원이 행정명령을 어겼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운영 중단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고령 환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광주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진단검사를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하고 검사 대상도 요양과 정신병원뿐만 아니라 양로시설과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시가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영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오늘 3월부터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쟁점은 인수 시점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는 1년 넘게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6월 순천시로 인수 결정이 났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이후 쟁점은 운영 방식과 인수 시기에 모아졌습니다. 먼저 가닥을 잡은 건 운영 방식. 순천시는 최근 스카이큐브 조례안과 민간 위탁 동의안, 예산안을 상정해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부분 민간 위탁 방식에 따라 스카이큐브 활성화 부분은 순천시가 책임지고 운영과 유지 보수 등 기술적인 분야는 민간에 위탁하게 됩니다. 순천시는 민간 위탁자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순천시의회 동의로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하였습니다. 수익금 관리, 이동수단 등 스카이큐브 활성화 부분은 순천시에서
스카이큐브 유지보수 운영 등 기술적인 전문 분야는 민관 위탁을 하게 됩니다. 남은 쟁점은 스카이큐브의 인수 시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순천문학관까지 4.6km 구간을 운행하는 스카이큐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 운영사는 한 달에 1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수 지연으로 기술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기 인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매월 1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순천시에서 인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을 잇는 첨단 교통수단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된 스카이큐브. 오는 3월부터는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기 인수 시점이 또 다른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휘발유 가격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리터에 1,410원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오늘 기준 전남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값은 1리터에 1,418원으로 1,323원이었던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9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목포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1,395원에서 1,495원 사이의 분포를 보였고 전남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1리터에 1,300원, 장흥군 용산면 알뜰 주유소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수사를 벌인 결과 86명을 검거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불법 촬영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14명을 구속하고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8명은 이른바 N번방 등 모바일 채팅 대화방에 참여 사실이 확인됐고 피의자 중 82%인 70명은 통신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에서 20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 진척도가 16%에 머물고 있습니다. 복구가 진행 중인 도로와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은 2천여 곳에 이르는데 현재까지 복구가 끝난 곳은 325곳에 불과하고 1,300여 곳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전남도는 올해 우기 이전까지 원상 복구를 완료하고 항구적 복구가 필요한 현장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 해양공원 일대에 무인 주차 시스템이 시범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해양공원과 인접한 노상 주차장에 무인 정산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바닥에 설치된 차량 통제 장치와 요금 정산 장비를 이용해 노상 주차장의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여수시는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올해에도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청년 농업인 육성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올해 3월까지 관내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업인들에게 최대 3년 동안 예산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들의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의 지원을 토대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8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